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또 비온 뒤에는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산업인 농업도 이처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곤 했습니다. WTO 출범과 함께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밀려오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초토화될 때는 학교 급식 정책으로 최소한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 계약 재배 농가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과 군대 급식 등 공공급식을 확대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가장 큰 학교 급식 계약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계약 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자 학교 급식에서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경기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공급식 사업으로 작년부터 2년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함께 돌봄, 가정보육 어린이 58만 3천 명을 대상으로 27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천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김재철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재철 국장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장으로 경기도 급식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과일 공급 사업과 임산부 꾸러미 사업 및 푸드플랜 등 3가지 주제로 진행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과일 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건강 과일 사업이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이제 돌봄교실 과일 간식 제공 사업이 있고 두 종류예요. 예, 이제 어린이집에다가 그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 그 관광과일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 가정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 가정 양육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과일 간식을 제공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작년서부터 그 그 가정 양육 어린이들한테도 과일 간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어린이집 이렇게 공급망 갖출 때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 경기도 공무원들도 부천만 해도 어린이집이 뭐 한 600여 개 가까이 되는 거고, 지자체별로 많은 데는 1000개가 넘어가는 어린이집들이 있고, 막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을 갖다 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게 2년차, 3년차 접어들면서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성과 위에 사실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우선은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친환경 급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고민들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쪽에다가 별도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보다는 이 과일 간식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지금 과일 따로, 무슨 뭐 농산물 따로, 뭐 쌀 따로, 이렇게 그 조그만한 어린이집에 그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차가 몇 대씩이나 이렇게 들락거린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굉장한 이렇게 비효율, 그리고 비용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켜 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건의를 해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정양육 어린이 과일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공급 한 곳이 이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던 거고, 물론 이제 뭐 그 담당자분들의 고민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뭐 아무리 뭐 동네 산골에 가도 편의점은 한두 개씩은 다 있을 정도로 가장 손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 부모들이 가장 접근성이 편한 게 편의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양상은 이게 이제 그 과일을 판매를 하느냐 마느냐는 편의점 본사의 판단이 아니고 그 편의점 점주의 판단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 부천에 예를 들어서 그 관련한 편의점이 뭐 300개가 있고 막 이런데 그 300개의 편의점이 다 이 그 과일 사업에 동참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뭐 수수료 몇 푼 되지도 않는 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그 판매하고 뭐 또 온갖 클레임 처리하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사실은 처음에도 많지도 않았던 그 취급 편의점들이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느 편의점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를 알 수가 없고 편의점들은 또 전화도 없어요. 그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장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지 편의점 자체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사전에 전화가 없어요? 편의점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어디서 파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동네에 있는 편의점 없는 편의점 다 찾아다니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제 화가 나니까 시에다 전화해서 뭐 이제 난리를 치고 하루에 민원 전화만 100통이 넘게 왔었어요. 저희 뭐 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의도는 참 좋았는데 나타난 결과는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했던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를 내다봐서도 단순히 이게 편의점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결합이 되려면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결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첫째는. 그리고 어차피 이거 그 가정양육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것도 과일 꾸러미 형태로 택배로 배달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택배로 배달받는데 그 택배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사실은 편의점을 방문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작 그 결제를 하러 편의점을 굳이 방문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도 차원에서 마련해 줄 수는 없나? 물론 이제 경기페이로 이제 사용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 주문된 내용을 재래시장 그 상인들하고 연합해서 그 과일가게 사장님들하고 해서 걸로 경기도에서 지마크 과일을 공급을 하고 거기 그분들이 이제 택배 상품을 꾸려서 발송하게끔 해줄 수는 없나. 그러면 오히려 지역 그 경제 오히려 그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그 편의점 점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편의점 300개 그 편의점 사장님들이 이거 저 부천 지역에 저 가정양육 어린이들 거를 공평하게 나눠서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 편의점당 한 2, 30개 밖에는 못 팔아요. 그럼 그거 뭐 저 수수료 1,000원, 1,500원 뭐 얼마를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 30개 팔아봐야 1,500원짜리 30개 저기 해봐야 뭐 몇만 원 그 수수료 받으려고 그 고생들을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저기를 하면 재래시장 과일가게의 어떻게 보면 신뢰도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거라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공급 방식을 열어놓고 지역 단위의 고민을 좀 이렇게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 내가 나가보는 거는 어떻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 그 취지 자체는 저는 대단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수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견들을 잘 취합을 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민원만 자꾸 발생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인식만 남겨놓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취지는 좋고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조달의 어떤 시스템, 최종 이제 공급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경기도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 관련한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해서 경기도 원예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과수 재배 농가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되게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노인들 대상으로 한 과일 사업 뭐 이런 이 그 생애 주기별 저기에 따른 사업으로까지 확대가 되려면 사실은 초창기에 이런 그 공급처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이게 확 불이 붙어서 저기 하는 거지. 이게 지금처럼 막 이제 그 학부모들 또 저기에 어떤 그 부모님들의 민원의 대상이 돼갖고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게 쉽게 확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예. 저야 센터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다 보니까 이쪽 요구도 듣고 저쪽 요구도 듣고 양쪽 요구를 다 들어서 이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학교 또 뭐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저는 또 농민들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이게 과일 품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이제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경기도산 과일을 우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과일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 어른들보다 입맛이 훨씬 더 까다롭거든요. 예. 또 이제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같이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일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에도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 같이 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고 부모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그때 그냥 과일을 팔아먹는 거에 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더 자라서라도 이 국내산 과일에 대한 인식 또 정기적인 과일을 먹고 육류보다는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식생활 교육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그 과일만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만 이게 공급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국민 식생활 또 이런 급식이라고 하는 취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생산자분들이 도나 이런 쪽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럼 오히려 도에서도 신선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산자들이 왜 갑자기 이게 과일을 많이 팔아달라가 아니라 이게 식생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식생활 교육이 같이 병행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끌려가고 오히려 소비 확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